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과세 표준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세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과서 378페이지를 다시 펴보세요. 378페이지. 자, 우리 등록면허세, 우리 전 시간까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신축 등의 보존 등기, 소유권을 넘기는 이전 등기, 대출 받으면 설정 등기, 없으면 말소 등기, 지목을 바꾸면 변경 등기를 할 때마다 납부하는 행위세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외관으로 판단하고 외관상의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설정시 권리자하고 말소시 권리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자가 이제 주체가 돼서 그 권리자가 주체가 돼서 그 납세문을 진다. 그러면 이때 계산은 등기 등록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 등록면허세 과표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표시는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이나 건수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세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취득세를 한번 연상해 보면 우리 먼저 학습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세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일단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었죠.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 있었죠. 표준. 다만 표준을 딱 설정해 놓고 재정상이나 천재 지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율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감 조정할 수 있었는데, 즉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 있었죠.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었죠.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중과세율 이렇게 썼죠. 중과세율 규제할 목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형태. 기억해 보면 일단 사치성 재산. 두 번째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인구가 많은 지역. 이것을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본점 주사무소를 지으면 중과하자.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하면 중과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죠. 특례세율.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뭔가 예외적인 취득을 했을 때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상을 등기 등록하는 거죠. 요상을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율이 다 있느냐. 자, 얘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요. 중과세율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례세율 제도는 없습니다. 특례세율 제도는 없어요.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얘는 원시, 유상, 징여, 상속. 그래서 원시는 뭐 2.8, 유상은 4%, 징여는 3.5, 상속은 2.8. 뭐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중과세율이 있었는데 얘도 표준세율은 어떻게 구성되냐. 얘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세율이 우리가 등기부를 딱 열어보면 우리가 등기부는 아마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럼 갑구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시고요. 을구는 이외의 등기를 우리가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소유권 등기와 이외의 등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외 등기라는 것은 뭐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이런 설정 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런 설정 등기를 냈을 때는 을구상에 표시할 때는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곱하기 0.2%를 붙여요. 0.2% 붙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2%씩을 날리면 돼. 얘는 2%씩을 날리면 요 갑구상이 나와요. 소유권 등기는 2%씩을 날리면 됩니다. 어디서 2% 날리냐. 이거 외우실 때는 취득세 세율. 그래서 취득세가 중요해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씩만 날리면 여기 나와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히려 갑구하고 을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을구는 세율은 다 똑같다. 하지만 얘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과 세율은 얘는 4가지씩이나 있었는데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얘는 얘랑 좀 비슷한 규정인데 바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내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자, 일단 큰 흐름 정리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보면 등록면허세는 어쨌든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적용 순서는 부동산 등기 똑같다. 그래서 이 등기사항을 취득세처럼 신고하고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시가표준액이고 국가수익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의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이 된다. 그렇죠?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사항을 표시할 때는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 어떤 거는 채권 금액, 어떤 거는 건수로 표시를 하고요. 이때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은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요? 종가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세율. 세율은 취득세처럼 얘도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다. 그렇죠? 하지만 특례세율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갑구는 소유권 등기로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씩 날리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을구는 이외 등기는 무조건 설정가액 등의 0.2%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대도시 내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등기를 하느냐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자, 요거는 이제 종가세 종량세는 했던 얘기가 넘어가고요. 자, 세율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세율은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자, 지역은 요역지. 제가 여기다 00 해놨죠, 이게. 요니까 이거 요실 때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와야 돼. 요역지 승역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다. 55, 그렇죠? 그다음에 저당권, 돈, 전세권, 임차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을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을구사항에. 을구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외의 등기라고 표현하고요. 각종 설정 등기했을 때는 설정가액 0.2% 된다. 다만 설정가액은 아까 생각해보면 지상권은 땅에다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우리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우리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요역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용익물권. 어쨌든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용익물권. 자, 물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저당권,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채권.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자, 주의할 점은 보증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0.2% 이런 걸 우리는 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소유권의 변동에 관련된 등기, 소유권 등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갑구에다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2%씩 날리자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우리가 유상취득세 시간에 유상취득 그 다음에가 징여, 그 다음에가 상속이 있었습니다. 상속. 그러면 우리 유상이었을 때는 취득세가 몇 프로 했었죠? 취득세가 4%. 물론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달랐었어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 9억 초과는 3%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럼 징여는 몇 프로였냐면 증사모 3.5% 됩니다. 증사모 3.5%, 상속은 상위팔 2.8%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상, 징여, 상속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상, 징여, 상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는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해당 세율에서 2%씩을 날리자 이런 거예요. 해당 세율에서 2%씩을 날리자. 그러면 2%를 날리면은 4%에서 2%를 날립니다. 4%에서 2% 날리면은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3.5에서 2% 날리면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가 상속에서 2% 날리면 0.8%가 나옵니다. 0.8%. 자, 이게 바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징여, 그 다음에 유상. 이건 유상이 되겠죠. 그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2%씩 날라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 설정 등기 했는데 만약에 근저당 설정했다. 돈 빌리고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소시킨다. 그러면은 이때는 변경 소멸, 말소 멸실 등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계산을 매 한 건당 6,000원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얘기하고요. 종량세. 원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돼 있어서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세도 있고 정액세율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세율이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 378페이지에 보시면 소유권의 보존은 최초로 우리 취득세에서는 원시취득.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0.8, 1000분의 8, 0.8입니다. 그다음에 유상은 우리가 4% 2% 빼니까 2%. 그다음에 상속은 2.8에서 우리가 2% 빼니까 0.8. 상속 외에 무상. 자, 무상에 동그라미 치시고 징여 기부 등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1.5. 그다음에 지상권, 가등기,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다 오른쪽에 보니까 세율이 다 몇 프로 돼 있어요? 0.2% 돼 있죠. 0.2%. 그다음에 그 밖의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우리가 건수면 종량세, 원이면 정액세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자, 하여튼 요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중과세율은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치성, 과밀지역, 대도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다음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자, 여기 보시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 사치성이 뭐였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 한번 기억해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별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별골 5선주라고 외우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재산세에서는 우리가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규정 자체가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가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이 뭐냐?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즉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내다가 법인 설립 전입 등에 대한 등기라면 요 대도시란 말 때문에 중과하는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를 중과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라는 것은 전국의 50만 이상의 도시를 다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택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가 아니었다. 지금 50만 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대도시를 다 지칭하는 거냐가 아니라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대도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 경기 중에서 설립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과한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중과한 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규정이 어디 있냐? 379페이지에 가로 3번이에요. 가로 3번에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은 밑줄 해당 부동산 법인 등기세율이 몇 배? 3배.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밑줄 탄력세율.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보시면은 표준세율의 50%.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의 50%. 이건 취득세 똑같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표준을 딱 설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 재정상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보면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주가 포항 같은 데서도 우리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변이 일어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뭐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뭐 세율을 낮춰준다거나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별표시 최저한세. 자, 최저한세는
중과세율로 계산을 하고 표준세율로 계산했더니 그 금액이 거기 보시면 얼마 미만이에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의 밑줄, 6,000원. 이런 걸 최저한세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갑구하고 을구상에 을구 이외 등기가 있었다. 그래서 설정 등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0.2%를 곱했다. 그랬더니 세금이 5,400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5,400원. 그럼 5,400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6,000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400원을 받지 않고 얼마를 받겠다는 거예요. 6,000원 다 받겠다. 6,000원 받겠다 이거죠. 최저한도의 세금이 6,000원이다. 그러니까 이 하한선을 딱 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적인 개념이야. 얘는 오히려 한 푼이라도 받겠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 그럼 면세점이 뭘까요?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 이걸 면세점이라고 하죠.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중과세를 했고 그다음에 6번에 부가징수. 원칙은 신고납부. 자, 부가징수도 별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납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빵빵은행이다. 빵빵은행으로부터 갑이 대출을 받았다. 자, 처음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이때는 갑구하고 을구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무상에. 그러면 대출 받은 거는 갑구에 표시한다, 을구에 표시한다. 자, 그럼 이 판단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냐, 이외 등기냐.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을구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하고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 금액이냐, 아니면 건수로 가느냐. 종가 쓰냐, 종량 쓰냐. 당연히 얘는 대출이니까 채권과 관련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채권 금액을. 자, 그리고 이 금액을 알아서 신고해라. 다만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땐 시가표준에 객관적인 국수공법한 검이 됐을 때 사실상 지가액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세율은 우리가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이 있다. 표준하고 중과세율이 있죠. 네. 그러면 얘는 표준으로 한다, 중과로 한다. 중과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도시내라는 말이 왔을 때는 중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얘는 뭘로 온다? 표준세율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표준세율은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상의 표준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곱하기 설정가액의 0.2%. 자, 정리되셨죠? 소유권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련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씩을 날리자. 그러면 이때는 채권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을 신고하면 되고 곱하기 을구는 무조건 몇 프로? 0.2%. 자, 0.2%입니다. 그럼 1억의 2%가 200이죠. 그러면 0.2%면 20만 원이네. 아,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20만 원이 산출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취득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있다. 그럼 여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고 납부가 언제까지였죠?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렇죠?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이렇게 날짜가 딱 픽서되냐? 그렇지 않고요. 얘는 불확정 기한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다고요? 불확정 기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등기,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을 받기 전까지, 네,
받기 전. 그럼 받기 전까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등기 접수일까지, 등기 접수일까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아무 때나 등기하라는 거냐? 아니요. 등기법상의 등기 접수일까지. 그러면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 접수를 아무 때나 하도록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일부터 60일. 자, 이거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긴 거냐면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등기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매매를 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들어가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면 바로 등기소 와서 등기 신청하면 뭐라고 하느냐? 사장님, 이거 손님, 이거 세금 내 가지고 오셨나요? 세금 영수증 끊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가서 세금 영수증을 끊어야 돼요. 해당 구청에 가서 세금 영수증을 끊고 그 영수증 자료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끊고 등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등기 접수일까지야. 등기 접수일까지. 등기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등기 접수라는 것은 뭐한 것이 아니라 등기법상의 등기 접수 기한까지 세금 영수증을 들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등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등기 등록 후는 안 되느냐? 후는 안 되죠. 등기가 다 끝나서 아쉬운 게 없는데 신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런 말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원칙의 신고 납부, 원칙에 보니까 등록 전까지라는 말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언제까지? 접수한 날까지다. 그래서 그 원칙에다가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가 부과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까지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취득세가 똑같은데요. 거기다가 메모해 둡니다. 뭐라고 메모해 주시냐면 바로 거기다가 과세 유형의 변경.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면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해주라. 왜? 과세관청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비과세 중에 묘지 등기 있었거든요. 자, 묘지 등기는 왜 비과세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서워. 자, 귀신 나올까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야. 근데 묘지 등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묘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묘지 등기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럼 유형이 바뀌었네? 그럼 세금 다시 받아야죠. 대신 이걸 악의적으로 보지 않고 불가피한 걸로 봐서 변경 신고를 해라. 그럼 그 변경 신고가 언제까지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까지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등기 등록 후 중과세 대상. 얘도 처음에는 대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도시로 편입이 된 거야. 경기도로 편입된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신고하고 추가로 더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신고의제는 말이 있습니다. 신고의제. 자, 이 신고의제는 별 2개. 이거는 등록 면허서밖에 없는 조항이에요. 별 2개.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납세문자는 외관상 권리자 은행이 되고 과표를 부동산가의 채권금액 건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세율은 표준 중과세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신고납부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라.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별 2개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의제 조항. 신고의제 조항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한 거예요.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과세관청에서 어떤 사람이 더 미워 보일까요? 이 사람이죠. 신고만 해놓고 돈을 안 내요. 근데 의뢰한 사람은 신고는 못했어. 지금 이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외국에 지금 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가 돼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납부부터 해보는 거야. 국제전신하는 납부부터 했어요. 그러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세법은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서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적용하지 않겠다. 네. 이것을 신고의제라고 그래요. 여기만 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고의제. 그래서 얘는 신고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은 거기 화살표지 보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도 납부지원 가산세 안 내나요? 이건 괘씸죄지. 뭐 약 올리는 거야? 자, 납부지원 가산세 매겨야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와 보통 징수는 취득세 동일하다. 자, 기한 후 신고에다가 써놓습니다. 여기다가 무신고자. 없을 무자에 무신고자.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예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는 것은 고지. 즉, 신고나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보통 징수.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3번 부가세 별표시. 자, 얘도 딸려 붙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자, 등록면허세가 독립세고 그 다음에 딸려 붙는 게 부가세예요. 독립세, 부가세.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1이다. 세금의 1+1 제도가 독립세, 부가세.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1+1. 그럼 취득세를 받을 때 다른 것도 같이 다 받겠다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받을 때 다른 걸 다 같이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돼 있어요? 20%. 그러면은 아까 이런 식의 외관상 권리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서 세금 액수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등록면허세가 지방교육세는 2만 원, 100만 원이면 20만 원. 반면 농어촌 특별세도 붙죠. 거기 감면의 동그라미. 감면 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의 20% 깎아줘도 1+1을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원래 등록면허세 납부할 것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50%를 감면해 준다. 그럼 500만 원 깎아주는 거죠.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받겠다. 그러면 100만 원이 되나요? 그럼 실제로는 50%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지. 생색은 다 내고 또 받을 건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378페이지에 보시면요. 3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 4번에 과세표준에 동그라미 1번, 여기다 별표시 하나, 1번. 자, 1번 사항은 뭐냐면요. 거기에 키워드 자산의 재평가 밑줄, 감가상각의 밑줄. 자산의 재평가 밑줄, 감가상각의 밑줄. 자, 그리고 여기 7, 8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취득한 금액을 우리가 그대로 등기를 해서 등록을 한다. 등록가액을 한다. 이렇게 썼죠. 맞죠? 그러면 요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그대로 등록해서 등록가액을 이제 설정하는데 등록가액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산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학계론의 맨 뒤에 가보시면 감정평가론에 이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 사면 사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잖아요. 중고 시세로 바뀌는 게 그게 감가상각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산의 재평가, 얘는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토지. 토지가 이 회사가 취득했을 때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평당 3.3제곱미터당 10,000원이었는데 그렇죠? 다른 법인화 때 10,000원인 장부상으로는 이걸 갖다가 시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10만 원, 5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부상의 부동산 가격을 업을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업을. 왜?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으면 대출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산이 많아 보여야지 회사한테 대출 잘 할 거 아닙니까? 회사는 대출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필 이게 자산의 재평가가 어렵게 이루어진 시점이 된 거야. 그래서 10배가 오른 시점에 매매가 성사가 된 거예요, 취득이. 이걸 등록해야 돼. 그러면 이런 변화사항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얘는 가격을 높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고 줄인 가격을 등기부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요 금액을 변경된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경된 가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요? 소유권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등을 했었을 때 외관상의 등기 의무자가 낸다, 권리자가 낸다.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그 등기 등록가액을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건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걸 신고, 무신고됐을 땐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주가에 나누고 곱하기 표준 중과세로 나눈다. 표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2%씩 날리고 이외 등기는 설정가액이 0.2%. 그 다음에가 우리가 중과세율은 대도시내 법인 등기를 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후가 아니라 그때는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재평가를 감가상각하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자산의 재평가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장부상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물을 샀는데 시간이 흘러 가격이 떨어져요. 이것을 감가상각, 그건 내려갔다 올라갔던 걸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경된 가액이라 한다. 이 금액으로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재산세라는 보유세를 가지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